자, 올해 졸업을 하고 이제 막 취준생이 되신 분입니다. 열심히 하면 붙겠죠? 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미니마우스님.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이력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자기소개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력서에서 저희한테 4명 모두 합격을 드렸습니다. 이력서가 사실 이 정도인데 자소서는 더 뜨거울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미니마우스님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 자기소개서 소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로 쓴 자소서 소환! 나의 살던 고향은 꽃빛 내 고향 만리동은 이라는 소 제목으로 시작을 하네요. 할머니가 계속 지켜주셔 다른 곳에 살다가도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제 고향은 만리동입니다. 집에 들어가는 골목길에 있는 성우 이용원에는 어느샌가 서울문화유산이라는 간판이 붙었고 그 앞에 작은 공간이 순대를 팔던 곳이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 주민으로서 알고 있는 정보예요. 또 슈퍼였던 공간이 재봉틀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간판은 옛날 흔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추억이 깃든 만리동 앞에 재개발이 시행되며 서울로 7017이 개발되고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하 중약할게요. 할머니는 그동안 효창공원은 밤에 너무 어두워 다니지 못했는데 서울로는 밝아 언제든 산책을 갈 수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지역 주민과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에게 반대가 있었던 새로운 공간이었지만 어느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라고 일단은 자기소개서 일부분을 채워주셨어요. 아, 왜 희경님이 이 노래를 불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자기소개서의 내용 맞는 거죠? 네. 이 자기소개서가 자유양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제시가 됐대요. 그래서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 과정과 가족 사항, 가치관, 학창생활, 지원 동기, 전공 분야 등에 관해서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해라 라고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성장 과정, 가족 사항, 가치관 등등 적으라고 하는 그 각각의 항목에 지금 읽었던 만리동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 성장 배경 아닐까요 혹시? 말하고 싶은 게 뭐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서울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화와 관련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그 뭐 실행을 하고 이런 관련된 업무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나의 고향 만리동은 원래 이러이러한 공간이었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어떤 개발로 인해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주민들도 반대했지만 그 공간이 지금은 좋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어떤 문화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희경 씨를 미니마우스님의 대변인으로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 아닌가요? 저의 성장 배경은 문화와 굉장히 친숙하고 친합니다. 뭐 이 정도 아닐까요? 저는 이걸 읽었을 때 무슨 도시설계공학과 출신인가? 왜 서울로 7017을 갑자기 얘기를 하지? 무슨 건축 관련해서 업무 지원 뭐 이런 분야의 지원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자율 양식이다 보니까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자기소개서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풀카피를 처음부터 읽을 때 에세이를 보는 느낌? 아니면 소설을 읽는 느낌이었어요. 블로그 글. 맞아요. 그게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 좀 감각적이고 느낌 있다. 이게 문화예술재단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문장이 좀 느낌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문장이 지난 여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도중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랬는데 이 자기소개서를 끝까지 읽을 때 정말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기에서 하려는 말이 뭐고 이분이 지원하는
이 문화예술 이 관련 연관성이 없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맞아요. 거지? 그리고 이 단락단락 문단을 나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쓰시긴 했는데 다들 별 연관성이 느껴지지가 않아서 저는 그래서 이분이 아직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공들인 흔적은 보여요. 그럼요. 어떻게 하지? 하지? 그리고 아까 전에 회사마다 다 다른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분이시고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아쉬운 점은 내 고향 말리동은 이라는 어떤 소제목이 너무 이건 평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력도 없고 고향 얘기하려나? 그러니까 뭐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좀 많이 부족한 소제목이 아닐까 한 싶어요. 90년대에 나왔던 방송되던 무슨 휴먼 다큐 이런데 타이틀 같지 않아요? 내 고향 말리동. 맞아요. 아니 말리동이 뭐가 어디가 어때서요? 우리 동네 가까운데. 아니면은 여기 재단의 이사장님의 고향이 말리동인 걸 파악한 게 아닐까요? 아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유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거기에 단서가 붙었었냐면 성장과정, 가족 사항, 가치관, 학창생활, 지원 동기, 전공 분야 등에 관해서 정리하라고 돼 있는데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렇죠. 여기에 이 전체 풀 카피를 다 읽어봤을 때 너무 빠진 게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지원 동기도 모르겠고 전공 분야에서 사실은 그 학창 생활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기에는 좀 부족함이 좀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데 이 말리동을 왜 썼을까가 아직까지 떠나지 않는데 왜 썼을까요? 대체 이 말리동을? 왜냐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서울로 7017 이 프로젝트랑 어떻게든 연관을 지어보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그래서 억지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을 낳는 역효과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하면 저는 세상을 바뀌는 거를 다른 젊은이들하고 달리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능, 아주 그 경쟁적인 재능입니다. 이거는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살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이 재단에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이냐 하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말리동이 이렇게 변해왔어요. 그런데 so what? 이분이 미니마우스 이분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변화를 해줬거든요. 아니면 또 자꾸 언더걸스가 생각이 나네요. 변화를 늦췄거든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지켜봤습니다. 이게 땡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저는 미니마우스님의 뭐 생각을 읽을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에 따르면 지금 서울문화재단에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 서울로 7017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프로젝트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끌어다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관련해서 서울문화재단에 지원을 하는 입장에 그래서 좋게 결론을 내서 서울시에서 이런 훌륭한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서울문화재단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일을 하겠습니다. 긍정의 화신이에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런 부분을 개발 사업을 좋게 부각하고 싶었다라는 거를 만약에 그게 맞다라면은 그래도 전 논리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할머니가 좋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밤에 너무 어두워서 못 다녔는데 서울로는 밝더라. 할머니가 좋아하신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삶의 터전이었던 사람들에게 반대가 있었던 공간이었지만 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지만 어느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와 서울로만 조화가 이루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분이 쓴 자소서를 읽다 보면 문장들은 다 그럴싸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부드럽게 잘 읽혀 넘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은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장 같은 게 좀 보여서 이게 잘 쓴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게 왜 이런 문장이 나오지? 라는 생각들이 드는 게 여기 뭐 일상 탈출 관련해서 그 쓴 부분도 있어요. 지금 풀카피를 보시면 뭐 지역 활성화 관련해서 본인이 연구를 한 이력이 있다.
이게 일상 탈출에 대한 내용이래요. 네. 지역 연구를 뭘 어떻게 했는데 이게 일상 탈출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뭐 대학생으로서 대학가에 거주하며 비슷한 환경을 살고 있는 사람끼리 형성한 문화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문장들이 네. 되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네. 결국에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뭐요? 저희가 아까 이력서만 보고는 전부 다 그러니까 와 네. 맞네. 괜찮다 이랬다가 세상에 네네. 자소서 보고 지금 네네. 싹 그렇죠. 180도 바뀐 것 네. 같아요. 저는 일단 이 모든 그 풀카피본을 봤을 때 네. 소제목들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지 못해서 네. 내용을 둘째치고라도 내가 이 글을 한번 수많은 이력서 중에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을 그냥 스쳐버리게 하는. 네. 그래서 저는 제목들이 좀 더 자기 PR스러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문화재단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그 정말 막 던지는 건데 네. 뭐 나는 문화쟁이에서 문화장이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즐기는 것에서 네. 이제 내가 뭔가 업으로 삼는 문화장이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괜찮하다 그거. 괜찮네요. 어릴 때부터 어떤 모든 문화들에 대해서 관심이 네. 많고 네. 뭐 나는 그 요즘 옛날 문화도 좋아하고 우리 할머니하고 저는 아까 이 문화 그 처음 문항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말리동? 예, 말리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끝부분을 읽기 전까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는 네. 옛날 그러니까 복고스러운 것에 옛날 어르신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의 문화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요즘 세대의 문화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문화가 다 너무 저는 어디가 뭐 이용언니로 변했고 옛날에 그 길은 이렇게 변했지만 이런 향수를 저는 아직도 느끼고 있고 근데 나는 요즘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가끔씩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돼서 주변의 친구들도 야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특히 우리 동네 문화 뭐 어디 특정 문화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서 뭐 만리동을 풀고 싶으면 동네 어르신 주거 문화 뭐 이런 거 사람들의 생활 패턴 문화 이런 것도 옛날하고 신구의 조화가 너무너무 필요하면 더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좋은 그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쪽으로 풀었어도 전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희경 실장님이 이제 거의 전문가가 돼서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아주 정확히 찝어줬죠. 근데 이거 아까 볼 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소서를 공들여 쓰자니 너무 힘들었대요 했는데 이거 보면 공들여 쓴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공들여 썼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공은 들인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공을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공이 든 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공들였는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상대는 아까 태연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성장과정, 가족상, 가치관, 학창생활, 제한동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쓰세요. 이게 아무리 자유 포맷이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넣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써주세요잖아요. 근데 이 만리동은 거기에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다니까요. 선생님, 근데요. 혹시 전화 연결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혹시 전화 연결돼 있나요? 헐. 진짜? 세상에. 역시 우리 제작진은 대박. 전화 연결이 기본이군요. 아까부터 듣고 있었어요? 어머 세상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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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문화 관련 직장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혹시 지금 독서실에서 전화 주시고 있나요? 아니요, 카페가 너무 조용해가지고. 카페가 너무 조용해서. 괜찮아요. 화장실 같은 데로 가서 받으세요. 잠시만요. 이제 본색을 본색 드러내려고 나가는 거야 지금. 나가서 톤을 올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톤. 네, 나왔어요. 그래. 미니마우스님. 네. 지난번에 청년 일자리 박람회에서 저희 PD님한테 상담을 받으셨다가 소환이 된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혹시 PD님 얼굴 보고 찾아갔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자기소개서 쓰고 정식적으로 막
첨삭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한번 찾아가 봤어요. 네. 그날 상담은 그럼 좀 어떠셨어요? 뭔가 제가 잘못 쓰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네. 어쨌든 상담해주신 분이 내 스타일의 얼굴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건 깨닫게 되었다라는 답변이었고요. 자, 그날 상담 받으시고 난 다음에 네. 당일날 피땡 회사에서 현장 면접을 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는 나왔나요? 아니요, 그게 또 그거 가져가가지고 그동안 공채를 받았던 사람하고 같이 서류 평가해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아이고, 그럼 기다리고 그렇구나. 계시는 중이군요. 좋은 결과 있기 네.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그 인사총무, 경영지원실, MD 마케팅 뭐 사실상 거의 전 분야에 지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문화 쪽이나 MD 업무가 지금은 제일 하고 싶어요. 두 가지.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니 근데 문화 업무 중에 문화가 굉장히 좀 그 넓잖아요. 네. 그 문화 중에서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아니면 또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 업무를 하고 싶다는 게 있을까요? 저는 지역 문화 개발 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어떤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여행도 많이 다녀봤는데 약간 지역에 색깔이 있는 도시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뭔가 특색을 살리는 그런 업무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근데요, 미니마우스님, 저희 PD님이 지금 밖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래 목소리가 안 저러신데 지금 좀 귀가 좀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언제부터 듣고 계셨어요? 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 새끼 죽었어. 아이고, 혹시 저희 때문인가요? 24살이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 이력서 첫인상 판정에서 4명 다 합격을 준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30회 동안. 그거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거 못 듣고. 만리동에서 완전히 난도진 나는데. 만리동에서부터 말렸구나. 그때부터 들었어요. 이거 그때부터 들었어. 그러면은 나중에 저희 방송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들어보실 때 저희가 그 좀 부정적인 얘기만 한 부분은 절대 아니고 앞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분명히 이제 이력서에서 좋은 이력들을 나름 매력 있는 이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력서 자소서를 보는 순간 이제 저희가 조금 다 4명 다 반색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 전에 미니마우스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 자소서에 대해서 한 번도 첨삭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발전적인 자소서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죽을 실 필요는 전혀 없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뽑아갈 거 있으면 그냥 단물을 쪽쪽 우리한테 뽑아가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저희한테 줬을 때는 인사총무, 뭐 경영지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전화해서 2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셨잖아요. MD 그리고 문화 중에서도 지역 문화를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MD는 오늘 서울문화재단에 이력서를 낸 거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지역문화만 조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지역문화 쪽에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지역마다 문화적인 색깔이 뚜렷한 곳도 있고 아닌 데도 있어서 색깔이 없는 쪽에 내가 어떤 공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사업팀이 그런 업무를 하는 팀인가요? 딱 그런 업무는 하는 게 아닌데 무슨 그런 그 지역마다의 그런 생활 문화 공간에서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려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화재단의 직무를 좀 살펴봤어요. 찾아봤더니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생활 문화 캠페인 등
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소서가 자유양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여기 구체적인 업무 내용 자체가 생활 문화 캠페인이 이제 또 하나의 주된 업무다 보니까 그냥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 문화 캠페인에 대해서 양식의 그 틀이 없으니까 한 번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리동을 꼭 쓰고 싶으셨다면 말리동 이 동네에 대한 생활 문화 캠페인 내용을 본인의 경험하고 그렇죠. 잘 녹여서 썼다면 굉장히 이 업무를 하는 분들이 보고 어허 이거 귀엽네 이거 생각을 좀 하려고 노력하네라는 인상을 저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100% agree.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저기 그 미니마우스님이 처음에서 저희한테 주어졌을 때 지원한 게 어떻게 해야 자기소개서를 공들여 잘 쓸지 잘 모르겠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몇 차례 저희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지원하는 팀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이해하면 쓰기가 쉬워요. 지금 우리 이기경 실장님이 얘기한 게 똑같은 얘기인데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 캠페인 이 사업팀이 뭐하는 업무를 하고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알면 거기에 부합해서 만리동에 대한 경험도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데 그 팀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지금 저한테도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한 거는 이 팀이 뭐 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니 당연히 자기소개서를 못 쓰죠. 아니 잘 쓰는 게 이상하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는 상대팀, 지원하는 팀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게 내 경험하고 결부시켜서 쓰면 어렵지가 않은데 일단은 내 얘기만 주로 쓰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특히 이렇게 자유 포맷으로 쓰세요 그러면 이게 더 어렵죠. 그럴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서울로 7017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주도한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자소서에 언급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게 처음엔 그게 지어진다고 한 게 지역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이런 거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슨 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왜 마지막에는 어느샌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어두워서 밤에 못 다녔는데 서울로는 밝아서 언제든지 산책을 갈 수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지만 그런 지역 주민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런 거를 제시해주면 되잖아. 그 개발하기 전에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먼저 얘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 각각의 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팀이 문화재단 안에. 그런데 서울로 7017 같은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사업팀이라는 별도의 팀이 할 수 있는 업무고 생활문화사업팀은 다른 그런 사업을 하는 팀이거든요. 문화 캠페인. 그렇죠. 미니마우스님이 지원하시는 쪽은 오히려 서울국제생활예술 오케스트라 사업이라던가 문화 캠페인 뭐 이런 다른 좀 결이 다른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문화사업팀이라는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하는 분이라면 이런 사례를 갖다 쓰는 게 적절할 테지만 조금 다른 사례를 발굴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면 그걸 살리고 지원하는 걸 바꾸자. 절로 지원 부서를 지역문화 사업팀으로 바꿉시다. 어때요? 그 공모에는 거기가 안 떠 있어가지고 그 팀은 안 떠 있었대. 거기서 아직 TO가 없구만.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선의를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라는 건 아시죠? 네. 그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도 혹시 상처 받으셨을까봐. 저는 만약에 어떤 뭐 서울로 2017 같은 경우에도
7017이거든요. 연도를 얘기했나요? 네. 이 사업이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뭐 됐지만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실제로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뭐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를 통해서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낸 발전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례도 또한 함께 기술을 해주시면서 만리동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다른 케이스로도 더 좋은 문화들을 발전시킨 거 보니 그러니까 이게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함께 덧붙여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이 문단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그 문장을 하나를 추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역 사회에서 무언가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네. 지역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한 문장을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구나라는 걸 알 텐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 7017에 반대한다는 거야, 찬성한다는 거야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명확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치고 내용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로 7017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지금은 찬성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지금 저도 이 지원하신 팀이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화 캠페인을 하는 팀이라고 하면 지금 이태원 아나운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통 그동안의 캠페인은 문화 캠페인은 관주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민도가 많이 성숙이 돼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캠페인의 효과가 크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만리동의 사례를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의 관주도가 됐는데 만약에 내가 그 팀에 들어가서 하면 이 캠페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일방이 아니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쌍방이 윈윈하는 쪽으로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런 사례를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어서 오류라기보다도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치고 그다음에 뒤에 만리동의 얘기를 했으면 아까 태연 아나운서처럼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큰 틀의 오류는 뭐냐면 이 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한 연구 조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만리동 얘기만 한 거죠. 연구하고 분석을 좀 잘 해보시고 보니까 저는 그 제가 자소서를 쓰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생활문화지원팀이 뭘 하는지를 저는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기 보니까 생활예술 동호회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앞으로 할 업무가 무엇이다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매칭시킬 수 있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는 이제 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잘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미니마우스님 첫인상이 이제 밝고 뭔가 좀 톡톡 튀고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가득 실어줄 것만 같은 그런 분인데 맞나요? 제 예상이? 뭔가 면접에서 만나면 그런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뭐 주변 사람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주변 사람에게 미니마우스님은 어떤 이미지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미지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긴장만 안 하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뭐 표정과 뭐 인상 하나하나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여기서 편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끼리라고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겠지. 여기 지금 면접을 보러 왔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문화재단에 제가 이사장이에요. 내가 근데 우리 미니마우스 양을 왜 뽑아야 하는 거지? 저희랑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 이사장님 질문으로 인해서 다시 꺾였어요. 아니 나는 용기 주려고 물어본 거였거든. 아니 저 미니마우스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화 쪽이 앞으로 굉장히 그 기회가 많은 부문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렇게 이제 관주도에서 문화가 되는데 결국은 선진국이냐 아니냐는 지름길은 뭐냐면 문화를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직업의 다양성의 선택을 희미하게 하지 마시고 문화 쪽에 관심 있으시면 전공도 그러니까 문화 쪽을 파셔서 앞으로 굉장히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기에 조금 몰입을 하시고 뭐라 그럴까요? 좀 집중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저희 미니마우스님의 침착해지고 굉장히 다운된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네. 우리가 무슨 악당이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미안하네요. 네. 어때요? 지금 오늘 같이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이게 이 순간이 근데 꼭 있어야만 좋은 네. 자소서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는 거니까 너무 이제 네. 낙담하지 말고 분명히 그 미니마우스님은 다른 우리 손님들에 비하면 정말 많은 자원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편에 속해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 오늘 저희 전화 연결 통해서 좀 어땠어요? 물어보기도 미안하다. 근데 얻어갈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얻어간다고 하고 그동안에 그 말리동을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 그 저기 PD님이 그러시는데 EBS랑 가까운 데 사는데 폭탄 들고 올 것 같다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말리동 주민분들이 우리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그 제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처음에 읽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나 뭐 7017 이야기 잘 녹여내면 정말 맞아요. 문화 예술 관련해서 맞아요. 지원을 하실 때 네네네. 좋은 소스로 네네. 활용할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해서 네. 자기소개서 잘 첨삭하시고 또 예쁘게 다듬으셔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017 가시면 밤에 가면 사진 되게 잘 나와요. 아, 그래요? 가보셨어요? 네, 제가 거기 가끔씩 또 뭐 심심하면 혼자 가서 홀로 걸어요? 네, 아, 그래요? 또 셀스타그램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야. 우리 미니마우스님도 할머니 댁 방문하시면 한번 서울로 7017 가셔서 예쁜 사진 남기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미니마우스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는 실패를 해야 더 잘 돼요. 그렇죠. 더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멀리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고민이 있을 때는 이발소에 2번 문 두드리셔도 되니까 저 이제 문화재단 안 쓰고 다른 카카오땡 쓸래요라고 해도 또 보내셔도 돼요. 맞아요. 아셨죠? 네. 힘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몹쓸 짓을 했네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런 느낌을 알아. 나를 위해서 네.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건 아는데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방송할 때 PD님이든 동료든 다 좋게 해주려고 여기서 그렇게 치면 안 되고 거기보다 이게 낫고 얘기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고 피가 되고 살이 된 건 알지만 그 순간은 그렇죠. 맞죠. 아휴. 그럼요. 나는 그럼요. 왜 이렇게 못하나 보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그런 아니에요. 것처럼. 근데 또 미니마우스님은 제가 박람회장에서 봤는데 굉장히 활달한 친구였어요. 네. 지금 카페에 있다고 하니까 분명히 친구랑 같이 네. 놀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휴대폰 딱 닫자마자 네. 야 얘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지 아니? 이러면서 지금 그럴 수 있어. 우리를 지금 야, 요런 짱나는데 치즈케이크나 그거 하자. 뭐 아니지. 지금 말리동으로 와봤어? 자, 아무튼 저희의 모든 마음은 우리 미니마우스님 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네. 우리 기찬 전문가님이 네. 이런 자유 양식으로 자기소개서 쓰라고 할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 네. 좀 정리 아까 좀 해주세요. 이미 태어나서도 얘기했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자유양식이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크게 쓰라고 하면 그 질문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사람의 얘기를 써야 되니까요. 자유 포맷이라고 해서 야, 그럼 무조건 아무거나 써도 되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아,
포맷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갑자기 사진 첨부해도 될까요? 우리 지난번에 원빈님처럼 삐라. 그거는 사진은 좀, 주의해 주시고요. 사진을 주의해 주시면 자제 요망이요. 네. 자, 31번째 이발소 영업 생활문화사업팀에 지원하는 미니마우스님의 자기소개서 스타일링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해드린 스타일링 팁은요.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장애로 힘들어하는 147만 취준생을 위한 긴급 처방. 참견해주세요. 본격 취준생 고민타파 방송. 대한민국 취준생들의 고민과 사연에 저희가 참견해드립니다. 참견 발언 시간은 단 40초. 40초. 발언 시간 40초가 지나면 PD님이 마이크를 내려버립니다. 야, 요즘에 우리 좀 약간 요령 붙어가지고 40초 안에 다 해결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니까요. 한 30초로 줄여버릴까 보다. 아니면 임으로 꺼버려. 네, 우리가 임의로 길다 싶으면 그냥 꺼버려. 뻐끔이를 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 시간을 잘 맞추셔가지고. 닉네임 군필님의 오늘 참견해주세요 사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제대하고 복학을 앞둔 휴학생이에요. 저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소위 취업 잘 된다는 맞아요. 그 전공이에요. 문제는요. 제가 전공과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전과를 하자니 취직이 잘 되는 과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고요. 또 새로운 길을 찾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크더라고요. 적성에 맞진 않아도 노력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에게 맞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따단. 좀 더 노력해서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한 후에 생각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당신의 선택은?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현재까지 포도알 개수가 제가 3개, 기찬 전문가님 3개, 희경 씨 2개, 네. 정우쌤 1개. 아 초라해. 자, 내가 지난해 나 이길 수 있었는데 기자 선생님이 저기 지하철에 앉으시는 바람에 짠한 바람에 짠 포도알 가져가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3개씩으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자 오늘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하는 사람이 또 소수가 많으니까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이 고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새로운 길을 찾자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이 저는 걸려요. 이거는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만 선택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노력해서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한 후에 생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취업을 하면 돌이킬 수가 없을 텐데요. 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는 있겠지. 자 이제 3초 남았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 자 다음 어떻게 누가 가볼까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자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나이 어립니다. 이제 군필이라고 하면은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저희 선배가 군대 다녀왔네 그러면 아유 아저씨 이랬지만 지금 제가 사회 나와 보니까 군필은 너무 귀여운 나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데 10년 걸릴까요? 20년 아니에요. 한 1, 2년만 바짝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다 보면은 분명히 길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얼마나 짜증나고 회사 가는 게 지겹고 안 그래도 지겨운데 그냥 그게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느니 그거 혹시 취업한 후에 해보세요. 고민하면 안 될까요? 끊겼다. 지금 밖에서 막내 작가님 표정을 제가 봤는데 좀 오늘 좀 하네. 지금 약간 한 표가 이쪽으로 살짝 넘어올 것 같은데 그럼요. 그거를 누가
지금 뺏어올지가 관건입니다. 자, 기찬 전문가님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네.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요. 저는 두 번째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인사하지 마세요. 지금 제작진한테 인사하는 거 봐. 참, 저도 얘기 좀 해요. 네. 군대 제대했다는 얘기는 보통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제대할 무렵이면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앞날에서 충분히 걱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직업에 대한 심층적인 지금 고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전공이 안 맞다고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업은 평생 직업인데 지금 몇 년, 2, 3년을 새로운 길을 찾는 것보다 안 맞는 직업을 몇십 년 찾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 제 이야기 그대로 그냥 다시 하시는 그런 느낌이. 지금. 저는 조금 의문인 게 아까 분명히 정훈 쌤이 다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맞죠? 그렇죠? 라고 전부 다 수긍을 다 해놓으시고 본인 의견 말씀하실 때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게 바로 페이크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태연아나 한번 가볼게요. 빠밤 빠바밤 빠바밤 빠밤 빠바밤. 그래, 결심했어. 저는 좀 더 노력해서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한 후에 생각한다를 선택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분은 아직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한 얘기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디테일이 달라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 일단 이분은 전공 공부를 좀 하면서 교양 수업을 같이 듣고 아니면 다른 전공 수업도 조금씩 청강을 해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중 전공을 하든지 복수 전공을 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은 그러면? 전공과 관련이 없는 쪽으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전공을 살려서 아니, 태연아나 여기 말았다.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야기를 해놓고 아니죠. 전공을 계속 들어라. 이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꺼주세요 빨리. 일단 뭐 진위 여부는 밖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자, 투표가 마감이 됐나요? 아니,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진위 여부까지 가립니까? 오늘의 참 견인. 자, 오늘은 그래도 막상막하로 2대2로 갈렸어요. 오늘의 참견인은 투표. 참견인은 세상에. 나머지 빵표. 아니, 야, 감사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제작진 같으니라고. 어떻게 보면 포도알이 원래는 2개여야 되는데 제가 하나로 줄은 느낌이에요. 오늘 제가 뭐 숙면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네요. 이로써 태연 아나운서, 저 그리고 기찬 선생님 3승이고 정훈 선생님 분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대 1이 됐네요. 전 남들하고 똑같은 거 싫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이발소 31번째 영업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직무 지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력도 또요. 자소서 또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발로 쓴 이력서 어디로 보내면 되죠? 네, ebsresum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요. 자세한 방법은 ebs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126번째 이력서를 날에도 본인의 책 이름도 이제 몰라. 깨알 홍보하려니까 꼬이네요. 자, 깨알 홍보는 Stop It. 근데 그 책에 정말 각종 꿀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서점 가서 사긴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댓글만 달아주셔도 이벤트를 저희가 통해서 이벤트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합의된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겠지. 지금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셨어요. 자, 정말 취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각종 꿀팁 많이 들어있는 책 읽어주시고 또 저희 방송도 참고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인사드릴까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